이렇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트를 뭐 크게 보자면 대여섯 가지 정도 파트로 나눠서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파트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온라인 판매에서 다 필수적인 파트인 거죠.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상품을 매입해야 팔 수 있는 거고, 팔면 반드시 송장을 뽑고 물건을 보내줘야 되고, 물건을 보냈으면 반드시 수금을 해줘야 되고, 세무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 자체는 다 중요하고 반드시 다 해야 되는 파트인 거죠. 그렇지만 어떤 난이도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는 상품을 선정하고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판매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매입한 물건을 잘 팔아야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제품이 점점. 있어야지 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예. 물류도 이루어지고 뭐 재고 관계도 생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을 먼저 선정하고 이 선정한 상품을 잘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잘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면, 물건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선정한 물건을 내가 처음부터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남들도 10,000원에 받고 나도 10,000원에 받았다면 이거를 결국에는 남들보다 내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이 사는 방법이겠죠. 예. 매입량을 늘려서. 그렇죠. 예. 남들은 한 달에 1,000개를 사가는데 내가 5,000개를 사갈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고, 남들은 물건을 받고 돈을 나중에 주는데, 한 달 있다 주는데, 저는 물건을 받고 바로 지급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판매가 받침이 되어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매입은 많은데 매출이 없으면 계속 재고만 네. 쌓이니까. 그러니까 첫 달에야 내가 예를 들어 1,000개, 한 달에 1,000개 보통 팔리는 품목을 내가 첫 달에 5,000개를 사면 첫 달에 뭐 살 수야 있겠지만, 이걸 그 다음 달에도 5,000개 사고 그 다음 달에 5,000개 살 수는 없으니까 이만큼을 팔아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파는 판매자가 10명이 있으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다 경쟁해서 배제시켜줘야 돼요. 결국에는 도태시켜야 돼요. 경쟁 업체에서 내가 일단 우선순위로 서야지만이 경쟁력을 나중에 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져야 되고, 결국에는 많이 파는 판매자는 이 중에 한두 개밖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한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라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죠.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도니까, 돈이 돌아줘야 되니까 무조건 팔아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반대로 얘기하자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잘 파는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못 파는 업체는 점점점 어떻게 보면 정리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급업체를 설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 온라인 판매자가 많으면 안 되는지, 예, 많아서 생기는 어떤 나쁜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설득을 많이 하고 그 설득에 대한 근거를 많이 제시하죠. 그래서 이 업체가 결국에는 물건을 공급하는, 특히 이제 온라인 쪽에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한두 명만 두게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팔아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많이 파는 업체가 먼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팔기 위한 테크닉이 필요한 거고, 물건 선정하고 그 다음에 협상의 기술이 중요하지만, 이 협상의 기술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해도 물건을 팔지 못하면 계속 살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판매 기법이 중요하게 되고,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팔지만 계속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서 마진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광고라는 부분도 뭐 나중에 광고라는 부분을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광고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광고비를 많이 쓰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어요. 근데 광고비를 많이 쓰면 수익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적자를 낼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비율의 광고비를 집행해야 되는 거죠. 효율적인 광고비를 집행해야 되는 거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게 광고 좀 복잡하니까 한번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를 잠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뭐 광고를 많이 하면 물건을 많이 파는 건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광고비를 500만 원 지출해서 5천만 원을 팔았다. 뭐 굉장히 산술적으로 단순한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남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게 회사가 이 구조를 꾸준히 버텨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의 광고비로 얼마를 팔았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광고비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광고를 하기 전에 광고의 목적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광고를 왜 해야 되는가? 단순히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전략, 내가 나름의 목적을 띄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광고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판매 활동 자체는 매입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가장 근본이 되기도 해요. 물건을 잘 사야 되기도 하지만 잘 산 물건을 잘 팔아줘야 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건의 매입, 선정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가 잘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잘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전혀 없는 물건을 선정해버리면 잘 팔 수는 없으니까 선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선정을 잘못해버리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팔기가 대단히 어려운 품목들이 있어요. 정말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손대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손대면 뭐 정말 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정이 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선정이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판매. 나머지는 다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어쨌든 판매 기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냐, 어떻게 팔아야 되냐,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테크닉 어떤 요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요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건 누구한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고 해보고 저 광고 해보고 실질적으로? 네. 이 광고도 해보고 저 광고도 해보고 이제 뭐 광고 대행 업체들도 많으니까 맨날 저희 같은 경우도 메일 오고 전화 오고 맨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돈을 들여서 해보면 효과를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판매에 대해서 많은 판매자들이 신경을 쓰세요.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또는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뭐 사은품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판매에 대한 것보다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이걸 매입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매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판매자들을 없애고 나 혼자 팔거나 독점이 되거나 과점 체제로 이 상품을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몇 달 안에 나 혼자 판매자가 10명 있는데 몇 달 안에 이거 나 혼자 팔 거야.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앞으로 내가 3년 안에 이거 나 혼자 팔 거야. 이건 가능하거든요. 진짜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네. 움직여야지만이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이 좀 대량으로 잘 팔리는 것 같다. 이 상품은 앞으로 시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판매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으면. 접촉이 된다. 그 업체가 접촉이 된다. 그럼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다른 사람들 배제시키기 위해서 작업안이 뭐 소위 말하는 작업을 들어. 이제 예. 근데 영업적으로 작업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쪽에 공급 업체랑 뭐 어떤 뭐 딜을 통해서라든가 거래를 통해서 뭐 이렇게 누굴 잘 구워 삶아서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은 안 해요. 그건 옛날 방식이고 제가 그런 방식을 선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잘 안 해요. 오히려 그런 방식 거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스타일인데 그런 방식은 선호하지 않지만 전공법으로 가는 거죠. 전공법이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매입, 결제, 정확한 결제, 대량 매입, 그리고 대량 판매. 그리고 본사의 어떤 정책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서로 상호 상생 관계에서 협력하는 관계, 충분한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지 그런 방식도 선호해요. 말 그대로 정통법으로. 네, 정통법으로 가는 거죠. 단 시간은 길다. 단기적으로 이거 습을 못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뭐 좀 대량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신뢰관계가 쌓이고 그러면은 그 상품이
그 상품이 어떤 특별한 이슈에 죽지만 않는다면 5년, 10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상당한 매출을 했었고 그것들이 저희를 뭐 회사를 먹여 살렸었고 예. 지금도 뭐 10년 이상 거래처들이 꽤 저희가 있거든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국법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기간은 단기간에 승부는 안 납니다.